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 말에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다. 일은 점점 자동화되고 사람이 하던 역할은 하나씩 기계로 넘어가고 있다. 어쩌면 머지않아 돈 없이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수록 비트코인은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오늘은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언제 오르고 내릴지도 말하지 않는다. 왜 AI가 세상을 아무리 편하게 만들어도 비트코인은 남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과거의 사례를 통해 조용히 정리해 보려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 인터뷰와 팟캐스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왔다. AI가 충분히 발전하면 인간의 노동은 더 이상 경제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공장에서는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사무실에서도 사람의 역할은 줄어든다. 물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서비스는 알고리즘이 제공한다. 결국 인간은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머스크는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듣고 있으면 꽤 설득력 있어 보인다. 노동이 사라지면 소득의 분배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이 말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쓸모없어 보인다. 노동도 필요 없고 경쟁도 줄어들고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삶을 누린다면 굳이 저장할 자산이 왜 필요할까? 오늘보다 내일이 확실히 더 나아진다면 굳이 참고 기다릴 이유도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다. 그 시스템을 누가 소유하는가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모두에게 제공된다고 해서 AI 자체가 모두의 것이 되는 건 아니다. 자동화된 공장이 있어도 그 공장을 소유한 주체는 존재하고 AI가 서비스를 제공해도 그 알고리즘을 통제하는 주체는 분명히 존재한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에서도 기본소득의 기준을 정하는 쪽은 항상 따로 있다. 기본소득 논쟁은 단순히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를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결국 권력과 정책 설계의 영역에 남는다. 역사를 돌아보면 노동의 비중이 줄어들 때마다 사람들은 늘 같은 착각을 했다. 이제 다 같이 잘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이 줄어든 자리를 항상 소유가 채웠다. 농노가 해방되었을 때 모두가 땅을 갖게 되지는 않았다. 땅은 여전히 소수의 지주가 소유했다. 공장에서 기계가 일을 대신했을 때도 모두가 공장을 갖게 되지는 않았다. 기계를 소유한 사람만 생산의 결과를 가져갔다. 노동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권력이 분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집중되었다. 자동화와 기술 발전은 반복해서 노동의 몫을 줄이는 대신 자본과 시스템을 소유한 쪽에 더 많은 권력을 집중시켜왔다. 노동이 사라지면 착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구조가 더 보이지 않게 바뀐다. 겉으로는 모두가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기준을 정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AI 시대도 다르지 않다. AI가 대신 일해줄 뿐 AI를 소유한 주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 주체는 에너지를 통제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스템의 룰을 설계한다. 그리고 그 주체는 자연스럽게 기준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누가 시스템 안에 남을 수 있는지, AI가 발전할수록 이 기준은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노동보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극단적인 사례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슷한 장면은 계속 반복되어 왔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그건 전쟁 직후의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전쟁이 아니라 화폐의 성격이었다. 돈을 너무 쉽게 늘릴 수 있었고 그 결과 돈은 많아졌지만 신뢰는 줄어들었다. 이 장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1970년대 미국, 금태환이 중단되고 달러는 완전히 신뢰 기반 화폐가 되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금이라는 족쇄가 풀리자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했고 금융시장은 이전에 없던 속도로 확장됐다. 사람들은 이걸 진보라고 불렀다. 유연한 통화정책, 성장 중심의 경제, 모두를 위한 번영.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다.
달러의 가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희석되기 시작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자 차이는 분명해졌다. 현금을 들고 있던 중산층은 점점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저축했지만 돈은 그대로인데 세상의 가격은 앞서 나갔다. 반면 주식, 부동산,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호받았다. 그들은 특별히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돈이 아닌 자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았다. 이 구조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 돈이 늘어날수록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불리해지고 돈보다 먼저 움직이는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유리해진다. 이 장면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유동성이 풀릴 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돈이 많아지는 시대일수록 돈 그 자체는 더 믿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이 돈은 시간을 건널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현금은 늘 조용히 패배해왔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만들어낼 풍요를 이야기하지만 그 풍요를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깊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결과를 어떤 단위로 평가할지는 누군가 정해야 한다. 그 단위가 국가화폐인지 플랫폼 포인트인지 디지털 크레딧인지 이 선택 하나로 사회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진다. 비트코인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놓는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단위를 쓰자. 이 단순함이 오히려 강력하다. 기준이 없는 사회는 자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통제하기 쉬운 사회다.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면은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편리한 기준이다. 플랫폼이 정한 기준, 국가가 제시한 기준, 알고리즘이 계산한 기준, 비트코인은 이 흐름을 거부한다. 느리고 불편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하다. 과거에 금은 완벽해서 기준이 된 게 아니다. 오히려 불편했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채굴이 어렵고 공급이 느렸고 조작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권력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다. 비트코인은 이 속성을 디지털 환경에서 재현한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비트코인의 발행 속도는 바뀌지 않는다. 이 고정성은 미래로 갈수록 더 희귀해진다. 그 사건의 핵심은 정치가 아니었다. 누가 옳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했던 건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계좌는 동결될 수 있었고 플랫폼은 협조했다. 이건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이런 조치는 더 쉬워진다. 비트코인은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시스템의 협조를 요구하지 않는 자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위기 때 도망치기 위한 자산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다. 비트코인은 도망치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선택지를 남겨두는 자산이다. 모두가 같은 기준을 따를 때 다른 기준을 택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비트코인의 역할이다. 머스크는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저장의 종말을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저장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기준을 찾는다. AI는 미래를 예측해 줄 수는 있어도 미래의 책임을 대신 져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 형태가 비트코인이다. 나는 아이에게 차트를 가르치고 싶지 않다.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건 아무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다. AI 시대에도 이 말은 유효할 거라고 믿는다. AI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노동은 점점 의미를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준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준은 항상 누군가의 선택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 중 하나로 비트코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